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싶다고 해서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부 다니는 박찬희 형님을 소개합니다. 이거를 좀 물어보고 잠깐 얘기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학원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형이고 좋은 얘기를 좀 후배들을 위해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참 잘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사실 원래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성적은 좀 떨려. 수학은 안 했어요. 0. 참으로 생인 세기 이렇게 했고 국어가 3, 영어가 1, 사탐 생인이 3, 세지 1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. 일단 원래 일단 나이를 말해주자면 아마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27이에요. 27. 그러니까 재수를 준비했을 때가 이제 26이에요. 26. 원래는 공부에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.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원래 공부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.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하다가 운동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좀 뭔가 제 딱 한계가 느껴진 거예요. 뭔가 내가 여기서 이거를 넘어서려면은 뭔가 그냥 여기서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, 지식을 얻어야겠다.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26살 때 그러니까 거의 저는 7년 만에 펜을 처음 잡은 거예요. 그래서 26살에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냥 개판이었죠. 이제 처음 국어 막 실 나오고 사탐은 고등학교 때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 목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왔죠. 확실히 그냥 만약에 제가 독학재수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했거나 했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안 났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지도해 주는 게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조금 가끔은 좀 싫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쌤들 하는 거를 좀 따르려고 했어요. 그냥 하는 대로. 그냥 단어 외우라면 단어 외우고 핵심 체크하라면 핵심 체크하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따라서 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죠.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원래도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와서 저는 그걸 많이 했거든요. 영어 독해 연습 그 책 있잖아요. 책 이제 보면서 그 지문 있으면은 그 지문을 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봤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.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솔직히 영어가 다들 해봐서 알 거예요. 이게 그냥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살짝 뭔가 퍼즐 맞추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패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겠다. 그러니까 막 이거를 해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기는 좀 더 중점적으로 읽어줘야 되고 여기는 좀 넘겨도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럼 확실히 점수가 많이 오르고 사탐 같은 경우는 복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 좋거든요. 그러니까 배운 거 있잖아요. 배운 거를 이제 복습을 할 때 딱 그날 배운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파트를 적어 놓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내가 그날 뭘 배웠는지를 이제 적는 거예요.
처음엔 당연히 못 적죠.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거를 몇 회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. 내가 오늘 배운 거를.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적혀요. 아 맞다. 이렇게 딱 하면서 그 키워드들이 생각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고. 근데 사탐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이렇게 해요. 초반 부분에만 거기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근데 맨날 거기만 가요. 초반만.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이 다 학습이 안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다 골고루 하려고 했어요. 골고루.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요 정도 열심히 해도 여기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가 안 되면은 말짱 깡이니까. 그러니까 최대한 사탐은 내가 이 전부를 잘 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점수를 올렸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. 근데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점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주질 않아요. 어떤 날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뭐 올랐다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좀 거기에 일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냥 잘했어도 틀린 거 잘하고 잘 못 봤으면은 그래도 그것도 그만큼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주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쌓여서 진짜 수능 때 포텐이 딱 터지는 거거든요. 또 솔직히 모의고사 보면서 이렇게 성적 가져본 적 없어요. 물론 뭐 막 서울대학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부끄러운 수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저는 7년 동안 제대로 펜 한 번 안 잡은 사람이고 진짜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그 성적들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10월 달까지도 좀 불안했어요. 10월 달에 했는데 국어가 4 나왔나? 4 나오고 뭐 영어는 한 2 나오고 사탐도 막 4, 3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. 10월 달에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냥 그래도 그냥 계속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학원에서 주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 수능 때 포텐이 터져요.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뭔가가 붙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능 때 잘 나오니까 너무 잘 안 나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제가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서 조금 말이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을 조금 최대한 적게 하고 친구들한테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걸 듣고 제가 조금 답해주는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질문이 오케이.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일단 우리 이거 자습 시간 이게 좀 자유 시간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조금 잡아두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한 2시쯤까지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거 말하고 싶다. 저는 이제 체내인데 여기서 뭐 체육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방심했어요. 그래서 저 딱 시즌에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처음부터 계속 준비를 해줘야 돼요. 물론 그래도 가서 어느 정도는 진짜 간신히 그냥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진짜 그때 후회 많이 했어요. 처음부터 해서 조금 여유롭게 준비할 걸. 너무 딱 닥쳐서 실기를 준비해 버리니까 와 이게 막 그 신적 압박감이랑 이런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. 막 그때 좀 멘탈이 좀 나가지고 오히려 공부할 때가 더 마음 편했어요. 공부할 때는 그냥 계속 했으니까. 근데 실기는 막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그다음에 내 실력은 그만큼 잘 안 늘어요. 오히려 이 공부보다.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챌린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제 머리 제일 힘들더라고요. 솔직히 시덕은 괜찮아요. 시덕은 그냥 하루에 1000개씩 하면 돼요. 하루에 1000개씩 그냥 하면 돼요. 근데 제멀, 뭐 20미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놔야 돼요. 20미도 저도 달리기 같은 거는 괜찮았는데 이게 확실히 뭐 이렇게 턴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실기장 가면 100% 팔아먹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좀 많이
해두면 좋아요. 그다음에 샌들 말을 잘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다. 네. 그 동안 또 제가 생각나는 거 뭐 말해주거나 할게요. 네네네. 아, 문법 했어요. 그 지금도 그거 클리닉 있지 않나요? 클리닉 있죠. 그거 영채 쌤이 아마 하실 텐데 저는 문법도 좀 했었거든요. 확실히 문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점수를 가져가기가 더 좋아요. 왜냐면은 그 아마 이제 문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해져 있는 패턴들이 있거든요. 그 관계대명사 그거랑 뭐 단수, 단수복수 뭐 이런 거 딱 그 정해져 있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만 내가 알아가면은 무조건 3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3점짜리라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랬지만 3점짜리니까 좀 뭔가 3점은 그냥 일단 제낄까? 좀 이런 마인드가 처음에 있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을 그냥 했어요. 문법을 1을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.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순서잡기나 순서잡기 뭐 ABC 막 그거 순서 잡는 거 그거는 저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거기서 조금 그 비중을 좀 더 문법에 가져갔어요. 근데 문법은 내가 하면은 그만큼 따라줘요. 진짜. 그 다음에 영어는 또 그 지문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 아마 나중에 이제 계속 하면서 막 쌤들이 이게 분석을 해줘요. 영어는 막 이거는 중요한 지문이다. 뭐 이거는 좀 잘 나올 것 같다. 뭐 이런 거. 그래서 그것들만 저는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, 솔직히. 책이 많이 두꺼우니까.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계속 봐요, 수치 될 때까지.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말했던 대로 저는 막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, 한국말로. 그랬더니 나중에 수능장에 갔는데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, 영어는.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연계가 가는데 연계가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지문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똑같이 나와서. 그러면은 진짜 문법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지문 봤던 대로 봤던 게 기억이 나면서 이게 틀렸네 하면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. 개꿀이. 그래서 문법도 괜찮다. 그래서 문법 수업은 들으면은 진짜 좋을 거예요.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그거는 확실히 투자하시는 만큼 확실하게 가져가세요. 다른 거보다. 전 순서 삽입 이런 거 너무 싫어요. 이건 너무 싫었고 근데 오히려 문법이 더 좀 하기 쉬웠어요. 그 다음에 국어도 조금만 말해줄게요. 너무 조용하면 좀 어색하니까. 그냥 만약에 너무 지루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.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잘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 노베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하던 친구들이랑은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. 물론 뭐 여기서는 뭐 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저는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점수들에 집중했어요. 그러니까 문법이랑 그 파장문이라고 하죠. 파장문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. 파장문이랑 무당만 잘해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저는 비문학은 진짜 끝까지 가도 좀 어렵더라고요. 끝까지 가도 어려웠어요. 다행히 좀 그때도 좀 운이 작용을 해서 좀 찍은 게 좀 잘 맞아서 조금 잘 된 것도 있는데 아무튼 화장문을 되게 잘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다음에 문법도 좀 방심하기 쉬운데 문법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그 책이 생각보다 다들 한번 봤겠지만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그 양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한국만 보지 말고 막 그 음운변도 꼭 그 파트만 보거든요. 근데 거기만 보지 말고
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다 봐줘야 돼요. 왜냐면은 내가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는 순간 진짜 수능장 가서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 그랬나? 네, 아무튼 뭐 진짜 막 생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다 조금 미리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국어 같은 경우. 그러니까 화작문에서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조금 다른 데에서 좀 틀려도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. 물론 뭐 2등급, 1등급 친구들은 뭐 얘기가 달라지죠. 친구들은 이제 비문학도 열심히 하고 비문학은 미안해요. 들어보세요. 아무튼 근데 문학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수업 잘 따라가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문학은 솔직히 그래도 비문학보다는 재밌잖아요. 좀 뭔가 이야기도 많고 뭐 고전 문학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시 이런 것도 좀 감성적으로 읽으면서 좀 하면은 조금 비문학보다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다음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맨날 월화수목금토 다 그냥 공부만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. 저는 한 주에 3번 정도는 저녁 시간에 좀 운동 시간을 빼놨어요.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오히려 아예 그 시간을 빼놓고 하니까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.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. 그냥 막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내리 공부만 더 해봤거든요. 근데 진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. 와, 앉아있는데 다 부수고 싶은 거예요. 들어던지고 싶고. 근데 그러시는 거구나. 오케이. 괜찮아요. 근데 어쨌든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또 나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간이 또 너무 많으면 문제겠지. 하여튼 뭔가 그게 내 좀 그 긴 수험 기간의 좀 단비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. 이게 없으면 좀 사람이 미쳐버리니까.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. 좀 관리를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한 3분 정도 남았는데. 누구죠? 네. 미안해요. 문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요? 좀 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수업을 잘 들었어요. 수업을. 그러니까 저 인강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. 인강 안 듣고 저는 그 쌤들 수업하는 것만 따라갔는데 그 문학도 조금 분석을 좀 했어요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잠깐 좀 기억을 되살려야 되거든요. 물론 어떻게 했지? 27 보면 이제 살짝 기억력에 감퇴가 많거든요. 친구들은 나보다 체력도 더 좋을 거고 젊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문학은 작품도 중요한데 문제 분석도 잘하셔야 돼요.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것도 많이 간과를 하거든요. 그냥 그 작품에만 포커스를 둬요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그죠?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문제에도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그냥 맞으면 맞는 데도 넘어가고 틀리면 틀린 데도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되고 선지 하나하나 다 내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수능장 갔을 때 문학이 좀 더 소비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요. 미리 공부를 그렇게 잘 해두면. 어쨌든 그것도 문학도 연계가 되는 거니까. 물론 그렇다고 연계가 된다고 해도 그게 100%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. 물론 나오는 작품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그 문제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패턴이 보여요.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.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. 뭐 일치불일치 문제
그러니까 막 그 스토리에 뭐 1, 2, 3, 4, 5번 있어가지고 뭐 요 작품에 뭐 나오지 않는 그 이야기 뭐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그런 파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풀다 보면은 뭔가 문제 유형들이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를 하면은 뭔가 문제부터 접근을 딱 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그 필요 없는 부분을 빨리 쳐낼 수 있어요. 그래서 문학도 좀 문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제 분석, 그리고 문제 유형. 저는 좀 그런 거를 분석을 하려고 좀 많이 했어요. 물론 그거 운동 많이 불러봤습니다. 오늘은 2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네, 여기까지 지루한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요.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도 내년에 꼭 이런 자리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아까도 질문 좀 하죠. 네, 지금 좀 해줬어요. 됐어요? 그럼?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.